환경이 그렇죠. 그 김대엽 씨 건 저도 뭐 당시에도 당에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나중에 전부 다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최순실 사태 때도 뭐 고모 씨의 경우. 근데 지금 저는 그래요. 그분을 뭐 제가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청와대 특감반의 수사관이면 검찰에서 그래도 최고 엘리트 수사관이라 뽑혀간 거 아닙니까? 신재민 사무관 행정고시 붙고 그것도 붙어가지고 기재부는 그 중에서도 최고가 가는 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이분들 얘기는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해.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스포츠 중계방송 하듯이 했잖아요. 정말 저는 이 땅의 언론인들이 물론 저는 언론인들 스스로도 자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이제 용기 있게 정말 참 언론인이 좀 이렇게 나오고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태우 씨가 저는 일단 김태우 전 수사관이 2차 폭로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김경수 특검에 대해 허위범 특검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을 알아보고 보고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그렇다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과 관련해서 뭐 좀 알아보고 의견 거기다 명확하게 재판을 이렇게 하라 하는 건 있지도 않아요. 예. 의견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재판 개입이다, 사법농단이다. 뭐 사법부를 완전히 뭐 망쳤다라고 해가지고 구속을 시키는데 이거는 분명히 특검이라고 하는 데 대한 수사 개입. 그렇죠. 예, 똑같이 사법 절차입니다. 사법 절차에 권력기관이 개입한 것이다. 그다음에 특검은 또 이런 거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특검에 의한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법기관의 수사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국회에서 통과된 어떤 이런 적이기 때문에 이 삼권 분립의 정신 또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가 의회주의, 법치주의, 정당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거기도 하고 야당의 뜻이 반영된 이런 저기를 이렇게 청와대가 개입해서 수사에 관여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정당 정치도 부정하는 거라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파괴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최종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이 정말 정권의 명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저는 너무나 이 후한무치하고 철면피라고 생각되는 게 이 김태우 수사관 건뿐만이 아니라 신재민 사건, 이 손혜원 사건, 또 문다혜 건, 또 이 김경수 건 한 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 제대로 그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짜 정권이 무너질 그럴 중대한 일을 줄줄이 저질러 놓고도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묵살하거든요. 한 건 한 건이 엽기적인 건입니다. 예. 근데 이 엽기적인 건이 이렇게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묵살하는 것 또한 엽기적입니다. 저는 위선 정권, 조작 정권을 넘어서 정말 엽기 정권이다. 예, 이렇게까지 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정말 엽기적입니다. 예.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이 밝힌 것 중에 유재수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을 했어요. 이 유재수라고 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이전 노무현 대통령 때 일부 속실.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일부 속실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신 거죠. 일부 속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철 중에 하나는 이호철 씨, 뭐 또 김경수, 문제의 김경수하고도 같이 거기서 근무를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그러면서 문재인 현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뭐 이건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뭐 형 동생 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금융위 국장으로 와요. 갑자기 이 금융위 그쪽에서 근무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금융위 국장 시절에
온갖 비위 혐의가 이렇게 제보가 되고 접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하니까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뭐 벤츠 2대 미국에서 저기 했던 거 아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 나왔다는 거죠. 김태우 수사관에 의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금융위 국장을 물러납니다. 물러나는데 그랬으면 그 보통 사람이면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잘리고 예, 그랬는데 그냥 물러나고 나서 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와요.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부산하고 관련도 없어요. 이분 강원도 분이래요. 근데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면은 부산을 근거로 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우면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저기 우리 뭡니까 그 저 러시아 대사에 대한 그거를 우윤근 대사에 대해서 이 김태우 수사관 저기 하니까 본인이 그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따 되다가 결국 밀려났다 얘기를 했는데 그 우윤근 대사관 현 대사하고 현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가깝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할 때부터 세 분이. 근데 이 유재수 부시장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말로 가까운 특수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태우 수사관에 의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비위를 다 찾아서 보고를 했는데 이걸 그냥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누가 덮으라고 했는가? 그러면 그 감찰반장한테 그럼요. 그럼 조국은 그럼 몰랐는가? 조국한테 덮으라고 한 사람은 또 누군가? 이거 반드시 파헤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른 문제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크게 저기 안 되는데 사실은 부산 지역에서는 또 파다한 얘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했는가? 과연 누가 덮으라고 했는가? 반드시 파헤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요. 요 두 개가 굉장히 보면요. 왜 궁금해했을까? 청와대는 왜 드루킹에 대해서 궁금해했을까? 그 윗선. 요것도 왜 보호했을까? 윗선. 이게 다 VIP랑 관계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냥 답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민간인 사찰 얘기입니다. 민간인 사찰인데 흑산도에 무슨 공항을 또 만든대요. 근데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글쎄 뭐 이건 제가 또 무슨 지역적인 저기가 될까봐 참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그 옆에 이제 무안에도 공항이 있잖아요, 사실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공항을 만든다는데 공항 건설을 환경부 장관도 반대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장관이 반대했다고 해서 장관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환경 파괴 의혹 환경 파괴 우려 때문에 아마 환경부 장관이 반대를 했겠죠. 여기서 민간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립공원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흑산도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항을 만들면은 환경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논의가 당연히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위원회라고 하는 데 있는 민간위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이 반대한다고 누구누구가 반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 명단 파악해서 보고하고 이런 민간인 사찰을 했어요. 아니 민간인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지금 수많은 사람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지시해서 이거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도 해서 그 사람들도 감옥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렇게 되면 말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보면 막 속 터져요 이거. 와.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튼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입장 좀 내놔 주십시오.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손혜원 건이며 뭐 정말 심지어는 그 따님 건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종 지금 SNS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정말 문다희 씨 관련해서. 근데 딸 문제도 모른다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는데 설 연휴 기간 내내 그 문제는 또 언론도 전혀 안 다루고 맨 미국 정상회담만 보기 싫은 김정은이 얼굴을 뭐 참 이렇게 저기 하던데 입장 좀 제발 가부간에 내놓으십시오. 그다음에 이런 거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면 앞서 얘기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증거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검찰에 동부지청에 다 이미 제출해 놨다니까 검찰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만 있다면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쪽 저쪽에 다 쪼개놨는데 검찰이 아무튼 검찰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여론 향배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지금 회의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이 모든 의혹 사건 마찬가지지만 이 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실시하고 또 지금 특검에 대한 수사 개입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특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건데요. 제가 이것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셔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뭐 하는 거냐? 왜 김태우 보호 안 하냐? 어제도 왜 출두할 때, 수원지검 갈 때 왜 우리 이현주 의원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당 의원은 안 보이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우리 진상조사 단장인 김도읍 의원하고 국민권익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의원님하고 또 이응권 의원님하고 세 분이 세정청사에 있는 국민권익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공익제보자로 해달라고 이 김태우 수사관 본인이 1월 8일 날 신청을 했는데 지금 40일이나 돼 가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거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권익위원장한테 그거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럼 그건 그거대로 하고 김태우 수사관 저희 또 할 때 거기는 또 왜 안 왔냐 그랬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같이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덮어씌우기를 잘하는 진짜 정말 철면 피고 어떻게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도 보십시오. 이 온갖 이런 엄청난 일들 저질렀는데 이 5.18 뭐 이거를 키우려고 자기네들 결격 쌓여 있는 사람들은 문제 안 삼고 저희 당이 추천한 세 분 중에 두 분을 임명을 거부해가지고 이걸 막 이슈화해가지고 다른 모든 걸 덮어보겠다는 이 책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게 되면 한국당이 시켜서 그런다. 한국당의 하수인이다. 뭐 그분이 김태우 수사관이 말한 대로 나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비리를 밝힌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안 그러고 범죄자다라고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한국당하고 모든 걸 짜고 하고 한국당이 시켜서 하는 거다라고 매도하면 방송은 또 그걸 막 저기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방송 그림까지 나오면 맞네 저거 한국당 놈들이네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부추기고 있네. 그래서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고 공익제보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지만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생색내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걸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